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니칸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3월 30일 일본 야구 6경기, 국내 야구 5경기, 총 11경기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월 달에 너무 잘 됐어요. 3월 말에 조금 수익 많이 남겨주면서 3월 달에도 건강하게 수익 잘 챙겼고요. 어제 경기도 또 적중이 됐습니다. 원주 DB 승에 KB 마인까지 적중되면서 주간 3연승 적중됐고요. 오늘 경기 주간 4연승 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표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membership이 창출되지 않아서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하실 분들은 NK1777 ID NK1777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사칭이 있어요. 그래서 입금하실 때 신진기 이외에 다른 입금자명은 사칭이니까 그 점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 대 소벤 경기부터 저희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 개막 시리즈 오릭스와의 경기였습니다만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었고요. 자, 오늘 경기는 일본 야구로 10년 만에 돌아왔던 마에다가 등판합니다. 자, 마에다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10년간의 메이저 생활을 했거든요. 정리하고 일본 야구로 돌아왔고요. 작년에는 부상 여파로 팀에서 방출당하면서 결국에는 뭐 마이너리그에서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일본 야구로 다시 왔습니다. 뭐 한때는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마에다인데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나이도 들었고 오늘 경기 복귀전에서의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 류현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류현진이 하나로 돌아왔듯이 이 마에다도 일본 야구로 돌아왔다. 허나 친정팀이 아닌 라쿠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베테랑의 투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를 풀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에는 최근 소뱅의 타격감이 물에 올라와 있고 이 얼마나 많은 이닝 안정된 피칭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라쿠텐의 타격감 역시도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자, 반면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니오넴을 상대로 개막 시리즈 3승 수입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자완 오제키가 등판을 해요. 이 작년에 149이닝 13승 6패 1점 후반대 방어를 기록했었던 오제키였고요. 이 소뱅 선발 투수로서의 좋은 활약을 이어갔었습니다. 뭐 이닝 소화 능력도 있고 워낙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도 안정적으로 투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작년에 라쿠텐 상대로 6경기 나와서 3승 2패 34이닝 14실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산 라쿠텐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오제키고요. 이 워낙에 소프트뱅크의 선발진이 탄탄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도 이 선발에서의 무게감 소프트뱅크가 가져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타격감 역시도 소뱅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소뱅 쪽으로 보시고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의 경기고요. 두 팀 모두 개막전에서의 수입승을 거뒀습니다. 3승 거두면서 쾌조의 스타트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자, 야쿠르트는 오늘 경기 선발 투수로 오가와가 등판합니다. 작년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어요. 24년도부터 부상으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오가와고요. 작년에 78이닝 4승 5패 3점 중반의 방어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작년 역시 24년도와 더불어서 피안타율이 좀 많아졌고 결국엔 좀 아쉬움을 보였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도 얼마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작년에 그래도 히로시마 상대로는 극강의 모습을 보였어요. 22이닝 단 2실점. 예. 또 통산 히로시마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오과의 안정감 있는 투구는 나올 것이다. 허나 이 야쿠르트의 타격이 받쳐줘야 되는지 해볼만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히로시마 같은 경우도 3승 수입승을 거뒀었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는 모리시타가 등판을 해요. 이 작년에 152이닝 152이닝 6승 14패 2점 중반의 방어율이었고요. 무난무난한 투구를 이어갔었던 모리시타였습니다. 허나 유난히도 이 호투했던 경기에서 승리의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모리시타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도 13이닝 4실점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도 호투 가능성 있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의 타격감이 주니치 상대로 3승 수입승 거둘 정도로 완벽한 타격감은 아니었거든요. 3경기 연속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도 이 투구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타격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 사실 기준점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득점
그리고 야쿠르트 승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한신 대 요코하마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은 개막전 요미우리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만 이후 두 경기를 다 잡아내면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 기록했고요. 자, 오늘 경기 한신의 선발 투수는 사이키가 등판합니다. 이 사이키 같은 경우 작년에 12승 7패 1점 후반의 방어율로 한신에서 선발 로테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사이키였고요. 작년에 요코하마 상대로도 44이닝 17점 2승 1패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이키가 이 최근 등판에서는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이 오프 시즌에 대한민국과 국대 그 한신과의 경기 시범 경기 연습 게임에서는 선발로 나와서 2이닝 2실점을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시범 경기에서는 그래도 지바 상대로 5이닝 1실점, 오릭스 상대로 5이닝 1실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한신의 타격감이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격감에서의 해볼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반면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지금 야쿠르트를 상대로 3패를 기록했어요. 예, 오늘 경기 선발 투수는 작년에 한신에서 활약했던 존 듀플란티어입니다. 작년에 92이닝 6승 4패 2점 초반의 방어를 기록했었던 듀플란티어고요. 한신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한신 타자들이 오늘 경기 듀플란티어의 공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신 타자들도 고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야쿠르트를 상대로 요코하마의 부진한 타격감이 있었거든요. 예, 듀플란티어가 호투하더라도 오늘 경기 타격감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경기는 한신 쪽으로 볼게요. 한신승 저득점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세이브 대 오릭스의 경기고요. 세이브는 개막 시리즈 지바 롯데를 상대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부진한 타격감이 좀 아쉬움을 보였었고요. 그나마 이 개막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는 누구였죠? 타이라 선수가 마무리해서 선발로 전향한 첫 경기에서 완봉 승리를 거두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세이브의 선발 투수는 스미다가 등판을 해요. 이 작년에 이마이와 원투펀치 10승 이상을 기록했었던 스미다였고요. 지금 현재 이마이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떠났기 때문에 세이브의 1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스미다다. 이 오늘 경기 역시도 나쁘지 않은 활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작년 오릭스 상대로는 26이닝 11실점 다소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이 타이라의 완봉 승리 이후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스미다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문제는 타격감이죠. 이 세이브가 워낙에 지금 부진한 타격감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타격이 터지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호투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반면 오리스 같은 경우 오늘 타카시마가 등판을 합니다. 이 작년에 61이닝 2승 1패 3점 중반의 방어를 기록했었고요. 이 지난 시즌에 선발과 불펜에서의 활약을 이어갔었던 타카시마였습니다. 세이브 상대로는 3경기 나왔어요. 1승 13이닝 6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호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오릭스가 라쿠텐과의 개막 시리즈에서 첫 경기 무득점이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타격감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타격적인 부분은 세이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릭스 승과 함께 저득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주니치 대 요미우리의 경기고요. 두 팀 모두 부진한 개막전 시리즈였습니다. 주니치 같은 경우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3패 수입패를 기록했었고요.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한신을 상대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니치는 작년에 데뷔했던 선수죠. 03년생의 자완투수 카네마루가 등판합니다. 이 카네마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잘 던졌어요. 96이닝 2승 6패 2점 중반의 방어를 기록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잘 던진 경기에서도 패전 투수가 되면서 좀 아쉬움을 보였었죠. 유난히도 데뷔 시즌이 어려웠던 카네마루였습니다. 그러나 2점 중반의 방어율 데뷔 시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작년에 요미우리를 만나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3경기 승패 없이 18이닝 9실점 2이닝당 1실점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 가뜩이나 개막 이후에 부진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주니치 입장에서는 카네마루의 호투가 있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개막전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진했던 포레스트 휘틀리가 등판을 합니다. 이 작년에 템파베이 트리플 A에서의 활약을 이어갔었던 휘틀리였고요. 메이저리그의 경험은 있습니다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이후 트리플 A에서 2점대 방어를 기록하다가 1분 야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150km대의 빠른 볼, 커터, 싱커, 커브까지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투구 스타일을 가졌거든요. 시범 경기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소프트뱅크와의 시범 경기에서 제구 많이 흔들리면서 말로 홈런까지 허용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시범 경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일본 야구에서의 첫 데뷔전인 만큼 오늘 경기 조금의 흔들릴 여지는 있다. 이 일본 야구에 가면 특히나 외국인들이 조금 고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 주니치의 부진한 타격감을 고려한다라면 사실 오버 쪽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워낙에 두 투수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미우리 역배승, 요미우리 프랜쪽과 함께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니오넴 대 지바롯데의 경기고요. 자, 니오넴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개막전 시리즈 3패 수입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 투수는 호소노가 등판을 해요. 이 작년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진 않았습니다. 35이닝 3승 1패 1점 중반의 방어율이었고요. 이 많은 이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된 피칭 가져갔었는데 이 선수 호소노 같은 경우는 제구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많은 이닝 아니었는데 볼넷 비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나 제구 흔들릴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작년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소화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니오넴이 조금 타격감만 받쳐준다라면 충분히 오늘 경기 홈에서의 첫 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지바 같은 경우는 개막전 시리즈 세이브와의 경기에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 투수는 기무라가 등판을 해요. 이 작년에 데뷔했던 선수고요. 05년생입니다. 05년생이면 몇 살이죠? 21살? 22살인가요? 22살. 어린 선수예요.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많은 이닝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가능성을 그래도 작년에 봤던 선발진으로 작년에 경험을 좀 쌓았던 투수고요. 이 홈과 원정의 투구 내용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기무라의 특징이에요. 홈에서는 2점대 방어율, 허나 원정에서는 4점대 방어율로 굉장히 부진했던 작년에 했고요. 이 작년에 니오넴을 상대로도 9이닝 7실점으로 많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원정에서의 기무라를 믿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 지바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니오넴이 충분히 홈에서의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오넴 승과 함께 오버 쪽으로 볼게요. 네, 국내 야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LG 대 기아의 경기고요. 자, LG 개막전 시리즈 KT 상대로 2패 기록하면서 아쉬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발진 조금 흔들렸고요. 불펜에서 말아먹었죠. 선발과 불펜, 투수 라인에서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LG였고요. 자, 오늘 경기는 선발에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토러스트가 등판합니다. 이 작년 후반기에 합류가 돼가지고 8승 2패 2점 중반의 방어를 기록했었고요. 작년 기아를 상대로도 강했습니다. 두 경기 나와서 2승 11이닝 동안 단 1실점 허용하면서 기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오늘 경기 선발이 최근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불펜에서 안정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러스트가 오늘 경기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결국에는 LG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첫 승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기아 같은 경우도 SSG를 상대로 2패를 기록했습니다. 선발은 잘 던졌었어요. 그러나 역시나 불펜에서의 뒷문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죠. 자, 오늘 경기 아담 올러가 등판을 합니다. 역시나 올러 같은 경우도 작년 11승 7패 3점 중반의 방어를 기록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었고요. 이 LG를 상대로는 3경기 나와서 1승 2패 19이닝 6실점으로 그나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충분히 3진 능력도 뛰어나고 올러 같은 경우는 제임스 네일과 원투펀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호투 가능성은 오늘 경기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LG의 불펜도 흔들리고 있고 기아의 불펜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반 이후 6회부터 진짜 시작일 것이다. 타격감 좋은 팀이 이길 것 같아요. LG 승의 오버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SSG 대 키움의 경기 보도록 하고요. SSG 같은 경우는 기아를 상대로 역전승과 함께 2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새로운 투수죠. 베니지아노가 등판을 합니다.
자, 베니지아노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 데뷔를 했어요. 많은 이닝을 소화하진 않았습니다만 불펜 투수로서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마이너리그에서 SSG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데뷔전이에요. 처음 상대하는 만큼 키움의 타자들이 초반에 고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는 기아를 상대로 3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후에 삼성을 상대로는 4이닝 무실점, 롯데를 상대로 5이닝 1실점으로 이 점점 약간 초점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에 이어서 올해 SSG의 선발진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SG 기아 상대로 좋은 타격감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키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상대로 좋은 타격감을 보였습니다만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 투수로는 와일스가 등판을 해요. 이 와일스 같은 경우 작년 애틀랜타 딱 한 경기 출전을 했고요. 마이너리그에서의 대부분 활약을 했었습니다. 비교적 볼이 빠르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140km대의 볼, 직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투수고요. 트리플 A에서는 선발에서의 좋은 모습을 이어갔었습니다. 허나 이 시범 경기 롯데와의 경기에서 3이닝 4실점 다소 부진했고요. 이후 LG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그래도 나아진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어느 정도 적응만 한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이 베니지아노와 와일스 역시나 오늘 경기 첫 데뷔전이고요.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ABS 아직 적응되지 않은 두 투수거든요. 그래서 데뷔전에서의 호투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선발에서의 모습이 조금 떨어진다면 결국 불펜이 강한 쪽이 승리할 것이다. 불펜은 SS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이 경기는 SS 승과 함께 오버 쪽으로 챙겨볼게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삼성 대 두산의 경기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롯데를 상대로 2패를 기록했습니다. 두산 역시나 NC를 상대로 1승 2패 나쁘지 않았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경기 선발 투수로 오러클린이 등판을 해요. 이 오러클린 같은 경우는 맨 매닝 올 시즌 선발 투수를 맡을 예정이었던 맨 매닝이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대체 용병으로 투입이 됐고요. 이 선수가 뭐 올 시즌 내내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6주 단기 계약이에요. 호주 국적의 좌완 투수고요. 24년도에 이 애슬레틱스에서 활약을 했습니다만 이후 마이너리그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이너리그에서의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요. 삼성과의 계약을 단기 계약을 선언했고요. 이 매닝의 대체 용병인데 투입된 지 지금 3주밖에 안 됐어요. 팀에 합류한 지가 2,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까 요것이 좀 관건이고요. 특이 케이스가 용병인데도 아시아 쿼터가 아니라 용병인데도 호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6주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시범 경기에서는 NC 상대로 2이닝 무실점, 기아 상대로는 3이닝 2실점. 많은 이닝이 아니지만 안정된 피칭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조금 흔들릴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삼성의 타격감이 좀 부진한 모습을 개막전에 보였었거든요.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오늘 경기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선발 투수로 잭 노그가 등판합니다. 잭 노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승 8패 2점 후반의 방어를 기록했고요. 10승을 기록했던 잭 노그였습니다. 선발에서의 안정감 보여줬고요. 좋은 삼진 능력 갖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간이 명관이다. 오러클린보다는 로그가 조금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작년에 삼성을 상대로는 유난히 잭노우가 좀 부진했어요. 3경기 나와서 승리 없이 1패, 17이닝 12실점. 거의 좀 1이닝당 1실점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과연 잭노우가 얼마나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시범 경기에서도 잭노우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 요 경기는 잭노그도 불안하다. 삼성 승과 함께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입니다. NC 대 롯데의 경기고요. 자, NC는 개막 시리즈 두산과의 경기 1승 1패, 롯데는 개막 시리즈 삼성을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반전된 모습을 좀 보였었던 롯데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NC는 아시아 쿼터 투수죠. 토다가 등판합니다. 토다 같은 경우는 작년 요미우리에서 활약을 했던 투수인데요. 많은 이닝을 소화하진 않았어요. 단 2경기 소화했고요. 2군에서의 활약을 대체적으로 이어갔었습니다. 140km대 볼이고요.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를 구사하는 투수인데 키가 170이에요. 예,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신체 조건이 마냥 좋지는 않다. 이 시범 경기에서도 좀 꽤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움 상대로 3이닝 3실점, 삼성을 상대로 5이닝 2실점, 그리고 마지막 점검 3월 25일 울산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4이닝 6실점을 기록했어요. 특히나 이 KBO 팀도 아닌 울산 웨일즈 2군 팀이거든요. 2군 팀을 상대로도 4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경기 선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부진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NC의 타격감이 나쁘진 않은 개막 시리즈가 됐지만 오늘 경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롯데는 오늘 경기 흐름을 잇고자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한 활약을 펼쳤던 박세웅이 등판합니다. 작년에 초반에 그냥 압도적이었죠. 예, 9승을 그냥 순식간에 찍어버렸죠. 160이닝 11승 13패 4점 후반대 방어를 기록했던 박세웅이고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긴 했지만 후반기 연속 7패, 역시나 전반기에 힘을 다 썼던 박세웅이었습니다. 작년에 NC 상대로 다소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박세웅이 오늘 경기 충분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롯데는 삼성을 상대로 좋은 타격감까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타격감 받쳐준다라면 해볼만한 경기 낼 수 있다. 이 경기 롯데 역배승, 롯데 프렌 오버 쪽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하나 대 KT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2승 거두면서 2전 전승을 기록했고요. 자, 오늘 경기 하나의 선발 투수, 새로운 외국인 투수죠. 오웬 화이트가 등판합니다. 작년 화이트삭스에서 3경기 등판했었고요. 마이너리그에 그쳤던 화이트가 올 시즌 하나로 이적했습니다. 140km대의 직구, 싱커, 커브, 체인저, 스위퍼까지 던지는 투수인데요. 주무기가 스위퍼예요. 스위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나 나쁘지 않은 피칭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시범 경기에서의 투구도 나쁘지 않았어요. SSE 상대로 4이닝 1실점, 기아 상대로 5이닝 1실점, NC 상대로 마지막 경기에서는 4이닝 3실점으로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호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허나 첫 경기인 만큼 ABS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타격감이 워낙에 좋죠.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타격감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강백호가 친정팀 상대로 오늘 경기 제대로 뽕 뽑아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KT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 데뷔전인 새로운 외국인 투수죠. 보실리가 등판합니다. 자, 보실리 같은 경우 작년 텍사스에서 25경기 불펜으로 활약했고요. 6점대 방어를 기록했었던 투수였습니다. 올 시즌 KT로 오게 됐고요. 직구, 커터, 싱커,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거든요. 앞선 시범 경기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3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어요. 그래서 보실리 역시도 오늘 경기 데뷔전인 만큼 조금 흔들릴 여지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막전 LG를 상대로 좋은 타격감과 함께 2승을 거뒀던 KT거든요. 오늘 경기 한화, KT 두 팀 모두 타격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보셔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경기 승패가 굉장히 아마 11경기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나 승과 함께 오버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분석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